가격은 즉 아파트 분양한다 가격은 당연히 뭐와 뭐겠어요? 땅의 가격과 건축원 가격,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게 이제 분양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분양가 상한제. 아니 분양가를 제한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해설 그 보세요. 해설. 해설 지문에서 25번 해설 지문. 자 5번 그 해설 보세요. 5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그럼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쫙 밑줄.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야.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2조에서 즉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분양가 지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만 받아라. 이렇게 분양가를 제한하는 주택,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어떤 주택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은 그 맨 앞에 밑줄 긋은 거 아니야.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다, 즉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 뭐가 적용된다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 얘기인데, 단서 다만, 그 앞에서 딱 끊으세요.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 얘기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빡세. 기획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산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주택이고 특혜를 많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이거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또 니은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곳이 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짱 밑줄. 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저 인천의 송도 같은 데 있죠. 그럼 거기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내국인 대상일까? 외국인 대상일까? 외국인 대상. 외국인. 영어로 포리너. 포리너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는 외국인 대상이야. 외국인한테 분양가 낮춰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 얘기고. 또 디귿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점이로서 해당 건물의 층수가 50층 이상, 50층 동그라미, 50층.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몇 메타로 보는 거냐? 3m로 봅니다. 주택법은 주택은 한 층의 높이가 높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3m로 봐.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갖고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보는 거냐? 4m. 그러니까 이게 또 틀려. 건축법은 4m, 주택법은 3m야. 그러면 50층이면 3m 곱하면 몇 m가 되는 거야? 150m. 그래서 50층만 딱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50층 이상짜리. 그 우리나라의 관광특구 대표적으로 어디 있을까? 저 부산의 해운대 같은데, 경치 좋고 이런 해운대 같은데 50층 이상짜리 아파트, 그거는 싼 걸까 비싼 걸까? 비싼 거예요. 그런 걸 펜트하우스 뭐 이렇게 불러.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누가 분양받는 거냐? 부자들만.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으니까 분양가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거는 이제 특혜를 주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거는 내국인이 아니고 누구를 대상? 외국인 대상.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거는 비싼 거니까 부자들이 공급받는 거. 분양가 낮춰줄 필요가 없다. 의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무슨 주택이라고요?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 항상 이게 또 예배를 보다 보면 본질을 항상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 분양가 상한제야. 거기에 대한 예배 3개 우리가 쭉 본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지문으로 하자. 그 동그라미 5번 먼저 봅니다. 5번 지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아니고 받지 않는다. 이거는 부자들 대상, 펜트하우스 딱 개념 잡고 있으면 적용 안 한다. 딱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2번하고 3번 지문 한번 보면 2번 지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원칙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도 분양가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받는 걸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그래. 입주자 모집 승인. 근데 다만 이런 이제 공공사업주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아까 문제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해설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주체인데 가로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제외다. 그럼 얘들 싹 묶어가지고 뭐냐? 공공사업주체, 공공이라고 그래. 공공은 제외. 저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데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주체는 승인이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군구청장의 승인, 그 가로에 보면 복리시설일 때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는 거냐? 신고를 말한다. 즉 복리시설은 다른 말로 상가의 상가. 상가 건물 같은 것은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 신고하면 되는 거야. 신고.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와갖고 그 3번 지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 그러면 그 2번하고 3번 지문은 그거 쉬운 지문일까 어려운 지문일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왜? 가로에 있는 그 단서, 예외 이런 것들 다 물어봤다면 그 가로까지 어떻게 꼼꼼히 그렇게 다 읽어.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컴퓨터도 아닌데.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 지문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4번 지문 보면 그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분양가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요거는 입주자 모집 승인 떨어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무적으로 분양가 얼마다? 택지비, 공사비 다 공시해야 돼. 의무적으로 공시. 그래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요게 분양가 공시 의무 대상. 그래서 105번. 그것만 해도 그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그 해설하는데 엄청 어렵잖아요. 해설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위 문제. 이런 거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라고 된 거는 틀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106번, 26번. 그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걸 물어봤는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교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교란. 어지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교란하는 행위는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다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니까 해설 보세요. 해설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자, 26번 해설 보면 자, 누구든지 봤어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그럼 양도나 양수는 사고 파는 일체이야. 그래서 가로에 보면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행이다. 사고 파는 일체행인데 딱 두 개만 빼줍니다. 뭐는 죄냐? 상속과 저당은 죄. 상속, 저당은 죄. 거다 밑줄. 저 상속받는 거 이런 불가피한 거는 죄. 그래서 양도, 양수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 동그라미. 알선은 뭐야? 중개하는 거죠. 중간에서 중개. 알선하거나 또는 양도, 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의 동그라미. 광고, 가로는 되고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거기까지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그래. 즉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양도, 양수, 알선, 뭐까지? 광고까지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되는 거냐? 그 박스에 교육 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주의라고 그래요. 주택조합원주의.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건설할 조합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한마디로 조합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니은번. 니은번에 주택상환사채. 그럼 상환사채다. 그러면 상환사채, 상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상환. 갚아준다고 얘기죠. 그럼 주택상환사채는 회사가 뭘로 갚아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냐? 주택으로 갚아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